네, 이번에는 두 번째 세션입니다. 이 사람의 세상 카운트 펀치라는 코너인데요. 이 코너에서는 김민아 하사님의 인생 철학과 비전, 그리고 인간적인 면모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예. 네. 아무래도 이제 군대라는 조직, 뭐, 저희가 이제 계속 느끼지만 보통 이제 말투도 좀 달라지잖아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나요? 아닌가요? 이렇게 살고 오다가 단아까로 바꾸기는 편하셨습니까? 원래 태권도 전공이어서 단아까는 입에 배어 있었고, 오히려 이거를 사회에서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오히려 요자를 쓰면은 이제는 내가 뭔가 이상한데 이 단어가 맞는가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될 정도로 익숙해져가지고 어려움은 잘 못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태권도에서 했던 것이 진짜 도움이 됐던 부분이 맞습니다.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 생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직 자체가 좀 많이 다르잖아요. 뭐 여기서 생각나는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둘째를 출산하고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온 지 한 1개월 만에 부사관 연구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부사관 연구 강의란 용사들에게 어떻게 교육하며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사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건데, 저는 이 중에 전투 부상자 처치라는 과목으로 연구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장 상황에서 부상당한 전우들을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에 대한 행동 절차에 대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런 전장 상황에서 전우들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1분 1초를 다투게 되는데, 실제로 짧은 시간 안에 행동화 절차까지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없는 반복과 연습,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요즘 코로나19 문제로 함께 호흡을 맞추던 용사들이 격리가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서 새로운 팀으로 결성되는 것이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가장 큰 고난은 연구 강의를 발표하는 바로 이틀 전날 팀 4명 중 2명이 격리가 된 것입니다. 네. 연구 강의보다는 용사들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포기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이때 옆에서 도와주시던 간부님들과 다른 용사들이 손을 내밀어 준 덕에 하루라는 시간이지만 모든 힘을 다해서 호흡을 맞출 수 있었고, 바로 전 부사관 연구 강의에서 1등을 하셨던 이종득 상사님의 뒤를 이어 명예로운 1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강의는 우리 부대의 전통이 될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전통을 이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옆에서 직접적인 피드백을 해주시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방법을 제시해준 황소영 대위님과 장은관 원사님, 그리고 직접 경험한 바를 토대로 방향성을 제시해주신 이종득 상사님과 마지막으로 쉬는 시간도 없이 같이 호흡을 맞춰준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같이 함께 하면서 이제 교육 훈련을 하는 거였는데, 보니까 이 1등 하는 게 이제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연속으로 1등을 하신 거예요? 부대에서? 맞습니다. 저희 이종득 상사님도 저 바로 직전에 1등을 하셨었고, 저도 그 뒤를 이어서 1등을 했고, 그 다음에도 1등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벌써 둘째를 출산했다라고 하는데 육아휴직도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여군으로서 이제 육아는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사실 육아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외식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으니까 정말 쉽지 않지만, 군에서는 육아휴직과 탄력근무제, 그리고 육아시간 등의 제도가 있어서 군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육아 참여에 있어서 눈치를 주거나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일이 없기 때문에 육아 시간을 활용한다고 해서 마음이 불편한 일은 절대 없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상담관님께서 안부를 물어봐 주시고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육아와 또 군 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둘째면 둘 다 딸입니다. 딸. 예. 근데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 5살하고 3살 됐습니다. 한창 힘들 때네요. 네. 장난꾸러기들이라. 저 장난꾸러기죠. 네. 가장 힘든 건 뭡니까? 육아하면서. 육아하면서 가장 네. 힘든 거 이제 둘째가 좀 장난이 심해서 뭐 네. 첫째를 때리면 이제 첫째는 또 둘째를 못 때리고 와가지고 언니라서. 네, 또 그런 마음이 또 보듬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런 점이 어떻게 보듬어 줘야 하나, 또 어떻게 혼내야 되나. 육아 사실 제일 힘든 거 훈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힘든 일을 하는데 그러면서 남편분이 과연 잘 도와주시는지를 물어보려면 남편분의 직업이 먼저 궁금합니다. 앞서서 저희가 들었을 때는 전쟁기념관 예, 얘기도 하면서 남자친구였을 때. 예. 근데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신랑은 특전 부사관으로 복무하다가 네. 소방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 네, 제가 군인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동기부여가 신랑에게 있기 때문에 신랑은 제가 여군인 것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며 퇴근 후에도 힘든 일과를 보내고 왔다면서 육아와 가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훈련 기간에 집에 들어갈 수 없을 때는 더욱더 가사와 육아를 동참해 주면서 마음 편히 훈련을 마치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바꾸신 거네요, 소방으로? 맞습니다. 남편분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본인을 훨씬 더 잘 이해해준다. 네, 맞습니다. 가장 이해를 많이 해줄 때는 어떤 때예요? 가장 이해를 많이 해줄 때 회식이나 회식이나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훈련이기 때문에 집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네, 그럴 때 정말 눈치 보지 않게 마음 불편하지 않게 정말 당연히 가야지 다녀와 다치지 말고 다녀와라고 말해주는 게 또 가장 많이 도와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때 이제 아이들도 한번 케어도 해주시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의 나를 만든 게 누구냐라는 부분일 텐데 여러분이 생각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나를 만든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신랑하고 부모님 그리고 언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다시 서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동력자이며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저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나은 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중대 간부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언니 얘기도 하셨어요. 근데 언니는 어떻게 도와주세요? 저희 신랑이 소방관이다 보니까 근무상 육아를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훈련을 갔을 때 같이 이제 집을 비우는 경우에는 부모님 혹은 부모님이 안 된다면 언니가 아이들을 봐주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언니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여군으로서 일하면서 좀 여러 가지 자랑스러운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군과 남군의 차등 없이 오로지 군인으로서 임무 수행을 완수하면서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용사들을 이끌고 전술훈련을 한다든지 같은 군장을 메고 행군을 한다든지 일반적으로 용사들과 완벽한 팀워크를 만들어낼 때 가장 큰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남자 여자 구별하지 않고 군인으로서 함께 할 때 되게 자부심이 더 커진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뭐 어느 직장이나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군인으로서 또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조금 힘드세요? 아무래도 여군의 비율이 낮다 보니까 훈련 중에 화장실 사용할 때 애로사항이 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애로사항은 부대에서 충분하게 여건 보장을 마련해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또 여군인 제가 체격이 좀 작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총기나 장구류의 치수가 몸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 또한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으며 또 이러한 애로사항이 더 나은 환경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애로사항 자체가 또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얘기하니까 궁금해지네. 보통 이제 저도 훈련소나 갔을 때 보면 머리 큰 친구는 철모 잘 안 맞는 친구 있고 옷도 잘 안 살이 너무 있거나 하면 안 맞거나 하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작아서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인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신발이나 이런 것도 다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예, 전투화는 기본적으로 신발 사이즈와 같게 나오기 때문에 네. 저의 사이즈가 있지만 뭐 방탄모나 아니면은 전투조끼 같은 경우에는 치수가 아무리 소자라고 하더라도 남군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큰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한 감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여군들의 몸에 맞춰서 개인적인 이 치수에 맞춰서 또 보급을 해준다고 이제 또 조사를 해서 갔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여군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게 이제 확연히 뭐 구별되지는 않지만 점점 좋아지고 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훈련. 이 훈련 참 받기 싫은데요. 혹한기 훈련. 근데 혹한기 훈련도 받으시죠?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진행돼요? 언제 적의 도발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결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훈련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훈련이 있을 때는 집에 갈 수 없는 날도 있지만 그때마다 부모님 혹은 친언니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신랑이 아이들을 전적으로 맡아주고 있지만 신랑의 직업 특성상 그러지 못하면 주말 휴가를 활용하여 부모님 혹은 친언니에게 아이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너무나 흔쾌히 아이들을 봐주시고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훈련에 임할 수 있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보통 그런 훈련할 때 그러면 제일 힘든 훈련은 뭡니까? 본인이? 제일 힘든 훈련은 야외에서 지침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텐트를 치고 잔다고 하더라도 그 추위를 텐트가 모두 막아주지는 않기 때문에 집하고 다르죠? 예, 매우 다르고 또 바닥도 차갑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이렇게 잠이 들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잠을 잔다고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계속 깨고 그렇기 때문에 잠자는 게 사실 제일 힘듭니다. 몸을 움직이는 훈련 같은 경우에는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추위를 이겨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없는 훈련에 대해서는 너무나 그렇죠. 추위가 제일 힘든 적이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아 하사님의 이제 가치관도 좀 알아볼 텐데요. 본인의 인생 문장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꿈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하고자 하는 목표가 생기면 늦을 수는 있어도 포기하지는 말자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 말 때문에 만 27세인데도 26세 시험을 보시고 또 애를 출산하고도 시험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끝까지 꿈을 갖고 있었는데 보면 이렇게 늦은 나이에 뭔가를 새로 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진짜 하고 싶은 일이니까 했을 수도 있고 가장 큰 이유는 뭐였어요? 내가 이 나이에 군인이 돼야겠다. 이거 그냥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 26세인데 새로운 태권도가 아닌 군인의 길을 가야겠다라고 마음 먹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저 신랑이 공무원이어가지고 공무원이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공무원 중에서 직업 군인이 가장 그 쉬웠습니다.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셨군요.
근데 이제 보면 이 공무원, 이 군인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얘기 나왔지만 체력 관리가 계속 중요하잖아요. 근데 평상시에는 체력 관리 어떻게 하세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비슷하게 출산을 경험하고 육아 휴직을 마치고 온 후에도 체력 검정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걷는 건 절대 없었습니다. 걷는 것보다 느리게 뛸 수는 있어도 걸은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처음 체력 측정을 할 때는 정말 숨이 탁 막히는 느낌이 들어서 걷고 거기서도 또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 장관 원사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저 다음 체력 측정 때는 특급을 받겠습니다. 라고 특급을 받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후 이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출근 전에 이제 띵걸음을 하든가 아니면 근력 운동을 하는 등의 운동으로 체력을 유지하고 있고 그 덕에 정말로 특급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네. 특급,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데 특급은 어떤 건가요? 1급의 기준보다 더 높은 것이 특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급은 높다고 하는데 네. 보통 한 부대에서 특급이 몇 명 정도 나올 수 있나요? 아니면 그 기준만 넘으면 다 특급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예,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넘으면은 특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굉장히 어려운 급수다라고 생각이 하면 될 것 같고 본인의 자녀분이 이제 딸 2분이라고 하셨는데 아직 5살과 3살. 네. 어리지만 제복을 입은 엄마의 모습을 좋아합니까? 어떻습니까? 궁금하네요. 둘째는 제 제복 입은 모습을 보면 무서운지 눈물을 터뜨립니다. 아, 지금은요? 예, 아직은 무서운지 울고 네. 첫째 같은 경우에는 제 전투 모자를 가져가가지고 충성 이렇게 하는 등의 이제 그런 모션을 취하는 거 보면 네. 제 전투복을 좋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또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트를 가서 화장실을 갔는데 저는 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전투복을 입은 다른 여군이 손을 씻고 있었는데 그 옆으로 가서 엄마? 하면서 이제 엄마를 찾는 그런 또 모습을 보면서 또 전투복을 입은 엄마의 모습이 또 자랑스럽거나 또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부모님이 아까 영웅됐을 때 되게 좋아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도 많이 좋아하세요? 예,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네. 자랑하고 다니십니다. 아버님과 어머님 중에서 누가 더? 이제 내비치지는 않는데 네. 아빠가 또 자랑스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합니다. 그렇군요. 아이가 만약 혹시 커가지고 나도 여군이 되겠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저는 무조건 찬성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직업을 가지던 결코 쉬운 일은 없지 않습니까? 군인도 마찬가지로 결코 쉽지 않을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저의 모습을 보고 같은 군인을 걷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가 그만큼 자랑스럽고 저가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뭐 공무원 또 특히나 직업 군인 하면 가장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 얘기를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뭐 군인이라서 받는 여러 가지 혜택 중에서 이 지원은 정말 좋더라. 아니면 노후에는 또 이런 혜택이 있어서 또 좋더라라고 좀 이야기를 해준다면. 사실 군인 본봉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신입사원과 비교한다면 비교적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검절약 정신으로 생활한다면 기본적인 생활비를 줄일 수 있고 주거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걱정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관사나 BQ는 뭐 독신자 숙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지원받지 않는다면 주택수당을 또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 시 전역 후 나오는 군인연금의 장점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각종 적금
등에서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남편도 함께 이제 공무원 생활하기 때문에 조금 더 노후 생활은 편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어떻습니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